지금 두 점 PQ가 있습니다. P가 T초에서 속도 T로 출발하고 이 뭔 소리냐 라는 생각이 들죠. 약간 뇌절이 오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냥 시킨 대로 하면 속도 언제 T일 때의 속도가 T다. 그냥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예. T라는 시각에서의 속도가 T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굳이 저런 표현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려고 존나 애를 쓰는 거죠. 예. 2초 후에 점 Q가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 A로 움직인다. 오는 걸 골라라. 지금 다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보기 슬쩍 봐봐. 뭘 물어보고 있어? 위치야 속도야? 위치야 속도야? 위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걸 VPT라고 할게요. 그러면 XPT 는 얘를 부정적 분한 2분의 1t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원점을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XQT는 귀엽죠. 예. 자, XQT는 2초 후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2 이상이에요. 그럼 2 이상이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걸 직관적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고 못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못 썼다고 쳐요. 그러면 VQT가 여전히 귀엽지만 A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등속도니까. 그럼 여기 부정적 분하면 XQT는 AT라고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2촉도 출발하기 때문에 2를 넣었을 때 유의미한 위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배우고도, 적분 안 배우고도 이런 거 쓰는 애들 있거든? 왜냐면 그 중등 활용에서도 막 2초 후에 출발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그럼 애들이 이걸 딱 쓴단 말이야? 그럼 이 새끼 적분도 안 배웠는데 적분 상수를 알다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쓰지 못해도 부정적분과 적분 상수를 이용해서 그냥 쓰시면 된다. 초기 조건, 처음 위치를 이용해서.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예. 자, 그러면 t 2분의 1t의 제곱은 확정적인 곡선이니까 그냥 그리면 되는 거고, 저 직선을 a에 따라서 표현하니까 2,0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보고 회전시켜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2분의 1t의 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y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이쯤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작으면 이렇고 여기 이렇다. 예. 일단 이 정도 놔둬볼게요. 놔둬보고 얘가 물어보는 게 Q가 출발할 때 P의 위치는 2이다. Q가 출발할 때 2초일 때잖아요. 2초일 때 그럼 XP2가 얼마냐? 2죠. 여기다 2 집어넣어보면 예, 지금 참이고요. A가 2일 때 이 둘은 만나지 않냐라고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A가 2라는 건 기울기가 2라는 얘기잖아요. 기울기니까 기울기 2를 그었을 때 얘가 4,8을 지나거든요. 그래프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 건데, 그죠? 이때가 기울기 2 아니니? 아니야, 맞니? 맞지?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봐. 위치 관계를 볼 거 아니야? 미분되어 있는 건 어차피 저기 저 위에 있었잖아요. t잖아, t. 2를 넣으면 기울기 2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접할 때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냐면 2라는 얘기예요. 이 위치 조금만 수정할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게 아니고 접하니까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A가 4이면 Q는 A를 추월한다. 이게 지금 A가 4라고요? 자, 뭐 이상하다. A가 2면 여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원점을 착각했어요. 지금 니은부터 다시 판정해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가 2일 때요. 이 점 가야 되잖아요. 그죠? 4,4.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서 만나지 않는다. 네, 맞는 겁니다. 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A가 4일 때가 접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A가 4일 때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가 2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만나긴 하는데 추월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잡았다가 아 씨발 힘이 없네 이렇게 다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에요. 추월한다는 것은 만나고 나서 더 앞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도 얘가 앞서지 못합니다. P가 항상 앞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이쪽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쪽이 질문이 되게 많은 이유는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물체의 움직임을 좀 해석하려고 하셔야 돼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위치를 물어보면 위치의 그래프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얘를 정적분해서 위치를 추측하셔야 돼요. 위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좀 짜증날 것 같잖아 지금. 그래프 복잡하니까. 그럼 정적분을 이용해서 위치를 추측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P는 출발 후 3초일 때와 6초일 때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건 참이죠. 왜냐하면 3초일 때 이 위치는 여기까지의 정적분인데 지금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까 면적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6초가 되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은 양의 면적이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음의 면적이니까 정적분했을 때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은 얼마예요? 0이에요. 0. 실제 물체 위치를 해석해 보시면 1초일 때 저 면적만큼 5초 갔다가 3초일 때 더 많이 갔다가 그제 4초일 때 좀 더 많이 갔다가 4에서 5초 사이 정지해 있다가 5초에서 6초에서 이만큼 거꾸로 오는 거죠. 3초일 때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다음 P는 출발 후 6.5초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냥 봐도 개소리인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원점에서 가장 먼저 떨어져 있으려면 정적분을 한 거의 절대값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일 때가 제일 일단 현재까지는 제일 먼 걸로 보이는데 이 면적만큼일 거니까 그죠? 근데 이 면적만큼 다시 거꾸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A가 안 나와 있잖아. A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지 않아? A가 1억이면 어떡해? 나와 있어? 6.5초. 아니 6.5초일 때 6.5초까지 A까지가 아니고 6.5초까지면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왜냐면 A-1 때문에 관여를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면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러네. 6.5초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 얘는 상수군요. 죄송해요. 그러면 저만큼 양으로 가고 이만큼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A도 관계가 있어. 왜냐면 6.5초일 때까지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6.5초일 때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었을 거지만 이 뒤에서 또 이걸 정적분 하게 되면 또 위치가 변하겠죠. 반대 방향으로 변할 테지만. 그래서 이 A가 진짜 뭐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어요. A가 졸라 크면 처음에 여기까지 갔을 때가 가장 먼 위치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2배 이상만 되면 이 면적이. 그래서 실제 A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이건 뭐 정확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틀렸다 라는 걸 알겠어요. 자 다음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에 위치할 때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다.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에 위치할 때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거꾸로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죠. 그래야 원점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의 면적 얼마입니까? 4예요. 4보다 저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아 보이냐? 여기 따로 삼각형 따로 하는 게 좋아 보이네. 맘대로 해라. 그지? 아니다. 그냥 삼각형 2개. 아무튼 뭐 어떻게든 구하실 수 있죠. 여기 면적 구하는 거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쪼갤까? 여기 삼각형하고 밑에 사다리꼴하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A-5 하고 A-7 그러면 2A-1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의미 없죠. 이렇게 쓰고 여기 삼각형은
네, 운석하고 입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수요일 몇 시로 변경해 놓을까요? 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 맞냐, 근데 이거? A-7 하고 1,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가 A-5, A-7 2분의 5이 -12, -2분의 7. 여기 앞에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봐볼까? 여기 길이가 A-5잖아요? 그죠? 예.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A-7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2A-10이죠? 예. 2A-12고 높이가 2인데 2분의 1 곱하니까 이거 맞죠? 예. 그리고 위에 삼각형은 A-6변이니까 A-7 이게 밑변이고 높이가 1이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예. 맞게 쓴 거죠? 예.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저거 앞에 6가 네? 4가 아 6이라고? 6.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 곱할까 그냥? 4A, 5A 상수 얼마예요? -24, -7 얼마냐? 계산 좀 해줘봐. 37 37? 24에다 7, 31. 아니 6도 2배 해야 되잖아. 12, 30, 43인가? 예. 그러면 A는 8.6보다 크거나 같다 맞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사실 전체를 다 안 하고 이렇게 해서도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똑같지 않나? 2까지 끊으면? 그죠? 예. 실제로는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만 계산했어도 뭐 똑같을 것 같긴 한데요. 뭐 큰 의미는 없다. 넘어갈게요. 예. 자, 다음 52번 볼게요. 눈금이 적혀있는 직선 레일 위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이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라고 할 때 뭐 레일을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일직선을 움직이는 물체 운동이니까 그냥 밑에를 수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2일 때 극대값 3을 가지면 어떤 길을 되돌아간다. 낚시가 진짜 지린다. 네. 자, 지금 보시면 FT가 위치이기 때문에 T가 2일 때 극대값 3을 가졌다는 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3의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T가 2일 때. 이때가 극대라면 위치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맞거든? 근데 눈금이 2인 지점이 틀렸어. 지금 2 해야 꼬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금이 3인 위치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눈금이 3인, 와, 진짜 지리죠? 잘 안 보면 진짜 큰일 나겠죠? 예. 틀렸어요. 눈금이 3인치로 돌아가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F'T 이게 좀 속도잖아요? 예. 그러면 눈금이 5인 지점을 3회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얘가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아니,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만 돼 있죠? 이것도 한번 낚시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베타를 좌측으로 놔볼게요. 알겠죠? 예. 베타를 좌측으로 놔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얻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야 알파 베타가 더 크기도 하죠. 예. 이걸 만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y는 5 이러니까 5 한 번, 두 번, 세 번 맞았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근데 위치 그래프는 시각이 정의역이어서 시각은 사실상 말 안 해줘도 디폴트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그래프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자, y축이 여기 있어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낚이면 안 되겠죠.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것은 음의 값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각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없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뭐 디귿은 참이겠는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써 있어서 얘는 그냥 상식이죠. 그냥 앞에 개념 정리만 펼쳐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딱히 정오를 판별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디귿만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두 개를 꼬셔보려고 한 거죠. 기억을 한번 꼬시고 니은을 한번 꼬시고 둘 다 틀린 거니까 둘 중 하나는 낚이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레일은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죠.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55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다가 멈춘 P의 T초 후의 속도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운동하는 모든 시간 중에 속도가 증가하는 시간과 감소하는 시간의 비가 2대 1이다. 이 말은 여기는 아무튼 속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속도니까 우상향이면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도가 일정한 거 아니에요?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여기가 위치일 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속도잖아. y좌표가 진짜 감소하고 있잖아. 알겠지? 이걸 진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저 y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프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물리 선택자들은 아시겠지만 물리에서 흔히 하는 짓이죠. 수학에서는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여기를 2a라고 보고 여기를 3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증가하는 시간이 2배 더 길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포물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속도를 최고차는 계속 모르니까 x 그리고 여기가 또 꼭지점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x-4a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거 언제냐면 t가 0에서 2a까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만 곡선이니까. 이해됐니? 원점에서 거리가 80,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이제 속도가 이제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가 80이 되잖아요. 근데 이 면적은 마이너스 6분의 k 곱하기 4a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죠. 이게 80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얼마냐고? 15? K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5?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고 물체가 움직이는 총거리를 알고 싶으면 여기에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점의 좌표가 2a, 마이너스 4k a의 제곱이에요. 몇 세제곱?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할게요. s는 어떻게 구하냐면 a 곱하기 마이너스 4k 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는 거죠. 근데 ka 세제곱이 마이너스 15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30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80 더하기 30이어서 1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노잼이네요, 문제가. 얘는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왜 틀린지 알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hx는 기함수입니까? 우함수입니까?
머릿속으로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이 알고 싶으면 그냥 마이너스 x만 넣어보면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죠? h-x는 f-x, g-x잖아요. 그럼 f-x가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gx는 그냥 gx라고 위에 써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부호가. 그러니까 얘 기함수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h'x는 기함수예요, 우함수예요?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니까 우함수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h-x가 마이너스 hx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변 x에 대해 미분하면 h'-x라고 쓰면 마이너스 x에 대한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야 되죠. 오른쪽은 마이너스 h'-x가 되겠죠. 그러면 우함수임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함수와 우함수와 관련된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마이너스 x만 잘 넣으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빠르게 판정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를 마3부터 3까지 전개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 맞아? 기함수니까 장수분 하나만 하고 얘는 여기를 4로 고치고 아니지 2로 고치고 1로 고치고 여기 0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우함수임을 이용해서 그럼 얘 왜 있는 거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라고 했지? 근데 얘는 0입니다. 원점 대칭 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한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원점 대칭인 연속 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한다. 참입니다. 이게 나중에 낚일까봐 미리 지금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알겠지? 존나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지? 원점 대칭인 모든 함수는 원점을 지나간다. 거짓입니다. 원점 대칭인 연속 함수가 원점을 지나가는 거예요. 원점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정의가 안 되는 y는 x분의 1 같은 분수 함수는 원점 대칭이지만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낚이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h3은 1이다. 추가 질문 없냐? 없냐 친구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니네? 공부도 안 해오고 두 문제만 나랑 같이 풀어볼게요. 나머지 니네가 풀으라는 얘기야. 알았어? 내가 픽한 문제는 61번 63번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셔도 될 것 같고요. 65번까지만 해줄게.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지분을 많이 해 애들이. 이 세 문제만 제가 픽해서 풀고요. 다음 시간부터 다음 치고 넘어갈게요. 시험 범위 아니라서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제 시험 범위니까 열심히 하시겠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y축의 우측에서 함수 정의되어 있어요. 이차함수란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뭐야? 원점 대칭이란 얘기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손쉽게 그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손을 떨어버렸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3차함수 아닙니다. 2차함수 두 개 연결된 거예요. 여기 2면 여기 마이너스 2겠죠. 여기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 1, 1이 되겠네요.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수학에서 흔히 나오는 거죠. 슬라이딩 하는 구간입니다. 구간의 길이는 1이에요. 구간의 길이 1인데 지금 얘네 간격이 다 1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슬라이딩 하시면 보니까. 그죠? 자, 얘를 움직일 건데 구간 내에서 얘 최소값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왼쪽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최소값은 당연히 얘를 따라갈 거죠. 얘의 값이 얻어진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의 값이 얻어지는 건 평행이동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린 얘를 gt 플러스라고 부를 게 아니고 gt라고 부를 거니까, gx라고 부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gt라고 부를 거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계속 이 그래프를 따라오는데 최소값이 변경되는 지점이 언젠가라고 추측을 해보면 바로 추측이 가능하죠. 언제냐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이 1일 때 스위칭이 될 겁니다. 최소값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최소값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시점부터 구간 옆으로 움직이면 우측 끝값이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되죠. 우측 끝값, 최소값이 되는 행위는 언제까지 갈 거냐면 t 플러스 1이 여기 걸칠 때까지 갈 겁니다. 왜냐면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또 구간 1 동안 최소값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죠.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 1만큼 이렇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다음부터 최소값은 좌측 끝값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얘를 그냥 y는 gx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겠죠? 네. 자, y는 gx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많이 친구들아? 그지? 예. 얘를 이렇게 나눠서 구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쪽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지만 사실상 곡선이 합동이기 때문에 평사의 면적처럼 해석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야, 니네 적분 다 배웠잖아. 그냥 이런 거를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여기를 직선으로 이어가지고 빠진 부분을 여기서 메꾸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려다 붙여가지고. 얘는 아무튼 그냥 평사의 면적을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평사의 면적을 해석할 거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저 빨간 부분의 면적은 얼마예요? 여기 이 점의 좌표 알아야겠죠? 여기가 2분의 1의 좌표 알아도 되거든? 2분의 1 집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3이야. 알았어? 예.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니? 꼭지점에서 2분의 1만큼 멀어졌으니까 그거 제곱하면 2차의 개수 절대값이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y좌표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 감소해야 되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1이고요. 높이는 이제 4분의 3부터 마일까지니까 4분의 7이어서 여기를 S1이라고 하면 S1이 4분의 7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음 S2. 여기를 S2라고 하면 S2는 이걸로 구하면 되죠. 6분의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절편의 차의 세제곱 곱하기 6분의 1이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얼마냐? 라고 하면 24분의 12로 되네. 12분의 얼마죠? 23? 그래서 답은 35가 되겠네요. 정적분 이제 면적 같은 거 구하라고 시킬 때 잘 보면 적분 안 하고 그냥 구할 수 있는 면적이 있거든. 그걸 최대한 찾아서 적분 안 하고 구하고 적분을 꼭 해야만 되는 부분만 적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발견될 거예요. 63번을 보죠. 0과 2 사이에 정의된 두 함수 fx도 gx도 이미 다 그래프 나와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표시해주죠. 그래프엔 나와있지만 여긴 표시되지 않은 게 꺾인 부분이 1이라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1이겠네요. 그쵸? 예. 이제 식은 더 안 봐도 됩니다. 그래프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태고,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x가 0과 k 사이인 부분의 면적을 hk라고 하자. hx의 그래프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원점을 지나도록, 그러면 h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hk를 k에 대한 식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걸 k에 대한 식으로 쓰자.
식으로 쓰기 전에, 왜냐면 얘가 지금 물어보는 게 HK의 면적이 아니야. 저거 위에서의 접선이거든. 이거 봐봐, 접선이잖아. 그러면 HX는 적분에 얻을 수 있는 애거든. 근데 접선을 결국 물어보는 건 다시 미분을 시키고 있잖아. 오? 생각보다 이거 적분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는 게 접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HX의 식을 써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보고 제가 지금 풀이의 방향을 바꿨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0부터 x까지 어차피 ft에서 gt를 뺀 거를 정적분하면 저거 나오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냥 그림에서 쓸 수 있죠. 이거는 이게 뭐예요? 정적분, 정의된 함수입니다. 접선을 구하려면 h'x가 필요한데 얘는 fx-cx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사실 알 수 있지. 니네 얘의 정적분은 이거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매 순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fx-cx야. 이거 안 써도 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매 순간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성분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fx-gx라니까. 여기가 x라고 하면 이만큼이 fx, 이만큼이 gx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 같은 거 안 써도 사실 알 수는 있습니다. 이해됐나 친구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접선은 y-h는 fα-gα 그리고 x-α죠. 얘가 어디 지난다고요? 0,0 지난다고요. 혹은 그냥 0,0에서 α, h알파까지의 기울기가 h'알파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예. 얘 풀어보면 뭐 나오니? h알파가 알파 곱하기 fα 마이너스 gα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예. 근데 알파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냥 위의 점이니까 알파는 어디든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볼게요. 야, 어차피 K 나와있으니까 여기다 알파로 잡을까? 별 상관없죠. 예. 그러면 이 점이 알파, f 알파가 돼요. 괜찮아요? 예. 이 점은 알파, g의 알파가 돼요. 얘를 전개해 보잖아? 그럼 알파, g 알파 마이너스 알파, f 알파 마이너스 알파, g 알파거든? 알파, f 알파가 의미하는 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야. 얘가 의미하는 게 알파, f 알파예요. 괜찮은 거 같니? 그 다음에 알파, g 알파 요 밑에 줘요, 밑에. 이게 의미하는 게 이 바깥쪽까지 다 하구나. 미안해. 여기까지죠. 네. 죄송해요. 얘가 알파, g 알파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h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파, f 알파 마이너스 알파, g 알파.
그런데 이걸로 알파를 구할 수가 없네. 접선이 원점을 지나도록 양수 알파. 원점을 지나면 쓸 수 있는 거 다 썼는데 왜 답이 안 나오는 거 같지? HX가 그러니까 H 알파라는 게 지금 이거하고 같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H 알파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정적분을 알파까지 하는 거란 말이지. 맞아요. 이제 이거 써야 돼요. 자, 그럼 지울게. 그림이 지저분해져서. 자, 우리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기를 알파로 잡았을 때 이만큼이 H 알파하고 똑같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H 알파는 여기잖아요, 여기. 실제로는. 이 두 개가 같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유하는 면적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공유하는 면적은 필요 없으니까 얘도 여기에 얘 그러면 얘랑 얘가 같다.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 같아야 되죠.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얘 기울기가 x하고 2x니까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되거든. 기울기 때문에. 그럼 여기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돼요. 힘들다. 됐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그죠? 예.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가 알파,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1대 루트 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알파가 루트이네요. 아 힘들다.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2예요. 답은 20이요. 식을 쓰는 게 더 빠른가 싶기도 합니다. 예, 식을 안 쓰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다음 65번 보겠습니다. 얘는 진짜 별 문제 아니거든요. 하지만 질문이 매우 많이 나와요. 문제를 잘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잘 읽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그림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있을 텐데. 없다고요? 야, 니네 여기에 면적 얼마인지 알잖아. 여기 계산 안 해봐도 알지? 얼마야? 3분의 1이야. 여기 얼마야? 3분의 2야. 1대2인 거 이거 써먹을 일 많다고 했어요. 1대 n인 거.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S1t 더하기 S3t가 3분의 2인 걸 금방 알 수 있고 S2t 더하기 S4t가 3분의 1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걸 보세요. S1과 S4를 빼야 되잖아요. S2와 S3를 빼야 되고, 그러니까 얘를 변변 빼가지고 왼쪽에 S1t 더하기 S4, 빼기 S4t를 그대로 놔두고 반대로 빼지니까 나머지 우측으로 넘기면 되겠죠. 나머지 우측으로 넘기면 S2t 마이너스 S3t 더하기 3분의 1 이런 꼴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그냥 x라고 생각해 버리면, 즉 얘가 x가 돼 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 식은 그냥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단 x의 범위를 확인하셔야지 정의역을.
정의역은 S1에서 S4를 빼요. S1에서 S4를 빼면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3분의 S1 마이너스 S4? S1이 제일 작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가능하죠. 왜냐면 이 t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면 S1 0이고 이만큼이 S4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등호 안 넣으면 되니까. 됐어요? 예. 그리고 t가 저 위로 올라가 있으면 S1이 3분의 2가 되고 S4는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실상 이 문제의 답은 정의역하고 상관도 없이 나오긴 하거든? 왜냐면 구간이 마이너스 3분의 0에서 한번 꺾이고 3분의 1에서 한번 꺾이잖아. 그럼 0부터 3분의 1까지가 다 최소값이죠. 왜냐면 절대값의 개수 두 개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거든. 절대값의 개수가 이제 다 더한 거의 경우에 홀수 개이면 점최소고 짝수 개이면 구간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3분의 1까지가 그냥 최소일 거라서 0부터 3분의 1 사이에 어떤 실수를 넣어도 그냥 최소값이 나오거든요. 답은 3분의 1일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안 구해도 답을 구하는데 딱히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마무리하고요.